안녕하세요. 3교리고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466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날짜를 보면 양력으로는 2020년 2월 15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1월 22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경자년, 무인월, 무자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무자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볼 명식, 오늘 태어나는 사주의 명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토일간이 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날짜로 태어나는 아이의 일간이라고 하는 것이 무토가 되는 것이고요. 그 아이라고 하는 무토일간이 태어난 배경이라고 하는 환경적 영향력은 바로 인월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주에서 제일 중요한 글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글자는 바로 나라고 하는 글자이고요. 사주에서 가장 중요한 글자는 바로 일간, 일주라고 하는 이 글자가 되겠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글자는 그 아이가 어느 환경에 있느냐, 어느 환경에 태어났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 무토를 알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월령을 알아보는 것이 그 다음 중요한 글자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무토라고 하는 것은 천간의 글자 중에 한 글자가 되겠고 10개의 천간이 있는데 그 중에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다섯 번째 나오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양이 되는 것이고요.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토가 된다라고 해서 양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일 공부하게 될 것은 양토인 무토 다음으로 음토인 기토가 되는 것인데, 같은 토라 하더라도 양토인 무토와 음토인 기토는 다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왜? 남자 여자도 똑같은 사람이라도 다르고, 똑같은 남자라 하더라도 성향이 어떤 사람은 좀 더 남자다울 수가 있겠고, 어떤 사람은 같은 남자인데도 밥도 잘하고 요리도 잘하고 그 다음에 뭐 정리정돈도 굉장히 잘하는 그런 남자들도 있어요. 성향 자체가 다 똑같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토라 하더라도 양토인 무토, 음토인 기토는 그 자체가 다르다. 자, 무토라고 하는 것은 고황토라고 표현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일 공부하게 될 기토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전원토라고 표현합니다. 전원토. 그래서 이 고황토라고 하는 것은 높고 넓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서 태산이 높다 아래 하늘 아래 메이로다라고 해서 태산과 같은 높은 산으로 볼 수도 있겠고, 매우 넓은 평원 같은 것으로도 무토를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기토라고 하는 토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고황토가 아닌, 즉 높은 산이나 매우 넓은 그런 평원 같은 것은 아닌데, 전원토 같은 것, 전자라고 하는 것은 밭을 의미하죠. 꼭 밭만 의미하느냐? 아니죠. 논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논밭, 그래서 논밭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정원 같은 거 있죠. 우리 뭐 좀 땅 있는 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원이 있어서 그 안에다 정원수 같은 것, 예를 조그만 뭐 과실수 같은 것도 이렇게 심어 놓는 그런 작고 벽한 밭논 으로 볼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과수원 같은 경우도 이게 전원토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잘 손자 손녀들 오게 되면 맛있는 거 방울토마토 같은 거 이제 심어놨다 이렇게 따주기도 하죠. 그래서 텃밭 같은 개념, 내지는 화분 같은 데 담겨져 있는 작은 그런 흙 같은 경우도 다 기토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똑같은 토라 하더라도 무토는 그 스케일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방대하고 매우 큰 그런 스케일을 갖는다라고 하면, 기토라고 하는 것은 크진 않지만 또 기토라고 하는 것을 또 크다 작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놓고 봤을 때 뭐 무토는 좋고 그 다음에 기토는 나쁘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기토는 기토 나름대로의 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특성에 맞게 잘 배합만, 사주의 중화만 이루면 되는 것이고요. 무토는 무토 나름대로의 또 특성이기 때문에 그 특성을 잘 맞춰주면 무토로서의 용도가 있는 것이고, 기토는 기토 나름대로의 용도가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무토라고 하는 것도 토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도 토에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토라고 하는 것은, 토는 뭐예요? 토는 만물이 성장하는 토대 내지는 기반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중요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도 땅을 밟고 살아야 되는 거고요. 동물도 땅이 있어야 사는 것이고, 식물도 땅에다 뿌리를 내려야지만 살 수가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도 뭐 평생 동안 하늘에서 태어나가지고 땅 한 번 안 밟고 살 수는 없죠. 모든 동물, 식물, 모든 미생물들은 땅이라고 하는 기반이 있기 때문에 존립할 수 있겠고, 사람은 거기다가 집을 지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나무는 거기에 뿌리를 둬서 큰
숲이라든가 거대한 밀림 같은 거를 이룰 수 있는 거고, 그거를 토대로 해서 또 새라든가 동물들이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토가 됐던 기토가 됐던 일단 만물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 기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땅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건조해서도 안 되고요, 너무 습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너무 뜨거워서도 안 되고요, 너무 차가워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어떤 개념이냐면 한난조습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무토가 됐던 기토가 됐던 차갑다라고 하는 것은 한겨울에 동토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고, 동토. 그 다음에 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따뜻하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마치 적도의 사하라 사막처럼 하루 높이 올라가는 온도가 막 40도 50도 이렇게 뜨거운 열토가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요. 건조하다라고 하는 것도 사막과 같이 이렇게 메마른 것을 뜻하는 거고, 습하면 음농습중이라고 해서 너무 물이 많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무라든가 모든 만물이 습도 물기만 너무 많고 따뜻한 온기가 없게 되면 모든 만물이 썩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난조습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게 잘 조화를 이루어야지만 기토가 됐던 무토가 됐던 좋은 옥토로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 너무 춥거나 너무 덥거나 내지는 너무 마르거나 너무 습하거나 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화라고 하는 것과 수라고 하는 것과 목이라고 하는 것이 유유적절하게 잘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말하는 화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태양빛과 같은 햇볕 같은 것이 있어서 따뜻하게 조우시켜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수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강이라든가 아니면 하늘에서 내리는 시원스러운 물이 있어야지만, 땅이라고 하는 것은 촉촉하게 윤토가 돼가지고 어떤 씨앗이라든가 파종 같은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한 상황에서 목이라고 하는 것, 즉 씨앗이라든가 어떤 나무가 있어야지만 땅에 나무가 심어져야지만 그 땅이 어떻게 돼 윤택하고 그 다음에 여러 동식물들이 살 수 있는 큰 어떤 숲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도 화수목이 필요한 것이고요, 무토라고 하는 것도 화수목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때 필요한 화라고 하는 것은 병화를 주로 의미하는 것이고, 수는 대체적으로 개수를 의미하는 것이고, 목은 대체적으로 간목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반대로 선생님 그렇다고 하면 병화 말고 정화 내지는 개수 말고 임수 내지는 간목 말고 을목을 쓸 수 없습니까? 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따뜻하게 해주는 용도가 필요한 것이고요, 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땅을 촉촉하게 적실 수 있는 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간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넓은 땅이라든가 산에다가 어떤 숲을 이룰 수 있는 나무 내지는 종묘라든가 씨앗 같은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본다라고 하면, 정화, 임수, 을목을 쓰는 것보다는 병화, 개수, 간목을 쓰는 것이 공력이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무토라고 하는 것은 고황토이면서 이 무토는 뭐예요? 후중하다라 그래. 후중하다. 매우 무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개념의 흙이 아니고 매우 높은 태산과 같거나 아니면 큰 평원과 같기 때문에 땅의 양이 엄청나게 흙의 양이 많죠. 그래서 이런 흙은 작은 화초를 심기보다는 큰 나무가 있는 것이 더 좋잖아요. 그래야지만 무토 자체가 토로서 용도가 있기 때문에, 무토는 왕할 때는 개수 병화보다는 일단 간목을 먼저 쓰는 것이 우선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무토가 사토가 되지 않고 숲을 이루는 큰 좋은 밀림 같은 것을 이렇게 이룰 수 있는 큰 터전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간목이 있은 경우에 개수가 먼저 필요하느냐 그 다음에 병화가 먼저 필요하느냐는 이거는 계절에 따라서, 겨울 같은 경우에는 개수보다는 병화가 필요할 것이고요, 사후 미월 같은 경우에는 덥기 때문에 화보다는 개수가 필요할 겁니다. 이거는 계절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이고, 무토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일간이 왕했을 때는 일단 간목으로서 소토 내지는 소벽해야지만 용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시사철 무토라고 하는 것은 병화, 개수, 간목이 어떻게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느냐에 따라서 무토가 용도 있는 옥토도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면 어떤 땅 불모지라든가 민둥산과 같은 전혀 용도가 없는 그러한 무토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토가 예를 들어서 4, 5미월에 태어났는데 물이 필요한데 물이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사하라 사막 같은 적도 지방에 매우 무미건조한 그런 열대의 그런
황무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겨울에 태어났는데 화는 없고 물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저 툰드라라든가 북극, 남극 같은 그러한 대륙인데 화는 없고 물만 많아서 다 얼어버리게 되면 동토가 되죠. 그렇게 적도 지방에 있는 사하라 사막 같은 그런 땅, 내지는 북극이라든가 남극 같은 얼어버린 동토는 만물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화, 개수, 간목 내지는 정화, 임수, 을목을 적절하게 배합을 써야 되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먼저 말했던 병화, 개수, 간목을 쓰는 것이 국세 자체가 좀 더 커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일간 무토에 대한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원령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무토 일간이 태어난 원령은 인월이라고 하는 그러한 계절입니다. 계절이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인월은 입춘을 지나면서 이 입춘을 지나면서 동절인 추월에서 바로 봄으로 넘어오는 그러한 계절, 그래서 초봄이다라고 하고요. 초춘 내지는 맹춘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초봄이기 때문에 아직은 강조했지만 한기가 아직 남아 있다. 이전 겨울에 추월의 한기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인월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조후의 개념이 필요하다. 따뜻하게 해주어야지만 봄에 나무가 됐던 땅이 됐던 나무도 따뜻해져야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나무가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땅도 녹아서 온토, 따뜻한 땅이 돼야지만 나무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배경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토가 인월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직은 봄 같은 겨울 같은 봄에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땅을 따뜻하게 해주고요. 목도 따뜻하게 해주어야지만 무토가 영활해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토가 화를 쓸 때는 대체적으로 병화를 쓰는 것이 공력이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포태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또 설명을 한번 해본다라고 하면, 자, 인월이라고 하는 계절의 포태법 5행의 왕세를 본다라고 하면 목이라고 하는 것이 인월에 생각이 되면 뭐예요? 목은 이때가 임관지에 해당이 돼요. 임관지. 그래서 목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매우 왕하죠. 목은 인월에는 임관이지만 묘월에는 제왕지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인월 내지는 묘월이 목이 가장 왕한 때에 해당이 되는데, 반면에 무토라고 하는 것은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때가 장생처에 해당이 되죠. 장생처. 그래서 장생처라고 하는 것은 약한 단계는 아닙니다. 자, 요거 한번 정리해 볼까요? 금이라고 하는 것은, 금은 어디가 장생이 되냐면 사가 장생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는 어디가 장생이 되냐면 신이 장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목은 어디가 장생이 되냐면 해가 장생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화토는 동궁하기 때문에 화토는 어디가 장생이 되냐면 지금 말했던 인월이 장생이 되게 됩니다. 근데 금이 사에 장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사의 지장간이 뭐가 있을까요? 자, 무토, 무토, 경금,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병화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금 안에는 수가 신의 장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신의 무토, 임수, 그 다음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자, 그 다음에 목의 장생은, 목은 해에 있는데 해는 지장간이 뭐가 있냐면 무토, 간목, 그 다음에 해, 임수가 있겠죠. 임수. 마지막으로 인 안에는 화토의 장생이 인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무토, 병화, 그 다음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사는 금이 장생이기 때문에 중기에 뭐가 있냐면 반드시 금이 들어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신은 수의 장생이죠. 그래서 장생인 임수가 중기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해는 목의 장생이기 때문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장생돼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는 화토가 장생이기 때문에 이 병화 무토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원래는 병화만 놓고 보는 것인데 병화 무토는 동궁하기 때문에 화토가 같은 궁에 있기 때문에 무토 병화를 같이 볼 수는 있습니다. 단 한 가지,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해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본기인 임수가 목을 생해줘요. 수생목하기 때문에 이 간목은 지장간에 있는 간목이라 쓸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신금 안에 있는 장생인 임수는 뭐예요? 경금이라고 하는 인성이 수를 생해주죠. 그래서 이 임수도 또 세력이 약한 그런 것은 아닌데,
금의 장생인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7살인 병화가 들어가 있어서 화급금하죠. 그래서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활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 무토라고 하는 것이 인의 장생이긴 한데 이 간목이라고 하는 본기가 너무 왕하기 때문에 무토를 갖다가 제하려고 하죠. 그래서 인중에 있는 무토를 쓰기가 좀 어렵습니다. 단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목생화 화생토 해서 암생한다고 표현을 해요. 암생, 이제 겉으로 드러내는 것은 아니지만 내적으로 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병화 같은 것이 이렇게 투출을 하게 되면 이 무토가 약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병화가 투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토가 인월에 태어난 것만 가지고는 이 인중 병화 안에 있는 병화로서 무토를 생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겉으로 이렇게 투출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같은 장생이라 하더라도 사중에 있는 경금, 그 다음에 인중에 있는 무토는 쓰기가 좀 어렵다라고 보면 해중에 있는 간목, 그 다음에 신중에 있는 임수라고 하는 것은 그 용도가 삼옷, 잠옷, 세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장생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근데 이 내용은 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요 부분만 발췌를 해놨다가 몇 번 더 강의 들어보시고 좀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떨 때 많이 쓰냐면 인중에 있는 인신사회에 있는 무토를 쓸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다음에 인신사회에 있는 장생된 목화금수를 쓸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에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디테일하게 좀 알아야지만 사주를 볼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무토가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무토 자체도 인월의 장생이기 때문에 약하진 않지만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목 자체가 원체 왕하기 때문에 일간은 약하고 뭐예요? 관살, 7살이죠. 관살은 왕하기 때문에 이거는 신약, 살왕한 그러한 사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살왕하기 때문에 반드시 약한 일간을 도와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초춘엔 아직 한기가 남아있다라고 해서 화가 있게 되면 이 화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일을 하겠죠. 인월에 한기가 남아있는 것을 따뜻하게 조후하는 그런 역할도 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약한 일간 무토를 생조해주는 두 가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토가 인월에 태어났을 땐 병화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좋은 사주가 될 수도 있겠고 그렇지 않은 사주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무술 이렇게 돼서 같은 토가 있어서 일간을 도와줄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술중정화, 인중에 병화가 있다 하더라도 술토는 조후의 공력은 거의 없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병화 하나 있는 것이 오히려 좀 더 사주를 좀 더 알차게 중화시킬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병화가 있다라고 하는 그 전제 조건 하에 수 같은 것이 자수라든가 해수 내지는 임계수 같은 것이 있게 되면은 화는 따뜻하게 해주고 병화를 온토, 따뜻한 토로 만들어주면서 수가 또 한 점 정도는 있어 주어야지만 나무도 수생목해서 살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무토도 촉촉하게 인토를 해야지만 무토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모든 동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알토란 같은 터전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국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무토가 인월에 태어났을 때 화가 있느냐, 즉 병화가 있느냐 정화가 있느냐를 먼저 보고요. 화가 있은 경우에는 수가 있느냐 없느냐를 이렇게 놓고 보면 화와 수가 적절하게 조절이 된다라고 하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원령 자체이기 때문에 굳이 다시 목이 왕해질 필요는 없다. 물론 이제 간목이 투출을 하고 수화하고 화가 좀 더 조절을 이루어준다라고 하면 더 좋은 사주국세도 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원령의 목이 왕해져 있기 때문에 다시 왕해질 필요는 없다. 그래서 화가 먼저 나중에 수가 다음으로 있어 준다라고 하면 무토 인월생의 사주는 중화를 잘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명식을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명식, 양토인 무토가 양목인 인월에 태어난 사주 국세가 되겠고요. 이거를 갖다가 사주의 격이라고 하는 것으로 놓고 보게 되면 양토인 무토가 양목인 인목을 본 것이고요. 인목이라고 하는 것은 무토 입장에서 뭐예요? 7살 편관 내지는 7살이 되는 것이고, 여기다 그냥 격자 붙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7살격 내지는 뭐예요? 편관
격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편, 관, 격, 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간 자체가 무토가 월령의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장생이긴 하나 인월 자체는 목이 너무 왕하기 때문에 칠살이 더 왕하죠. 그래서 신약 살 왕한 사주국세 내지는 살중신 경한 사주국세가 된다. 그래서 목 왕절의 무토는 뭐예요? 왕할 것 같지만은 내막을 보게 되면 토가 실하지 않고 약간 허해져 있다라고 해서 이거를 허토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흙 자체가 땅 자체가 허하기 때문에 약 이 허해진 땅을 갖다가 좀 더 실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목이 토를 극하는 것을 화가 있어서 막아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고요. 또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아직 한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조우의 필요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화와 수가 잘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면 되는데 일지 자체에 자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수 하나 정도 있는 건 나쁘지 않죠. 인월이라 하더라도 뭐 봄에도 가뭄이 들 수 있기 때문에 뭐 자중에 있는 개수 하나 정도 있는 건 나쁘지 않은데 연지를 보게 되면은 여기 보게 되면은 뭐예요? 경자년이죠. 경자년. 그래서 연지에 자수가 하나 정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되면은 과할까 말까 이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 수가 다시 투출하는 것은 이때는 수가 과한 거예요. 너무 많은 거고 인월에 아무리 봄이라 하더라도 아직은 한기가 남아 있는 중에 자수 다시 수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인월이라 하더라도 뭐라 했어요? 봄이긴 한데 겨울을 품고 있는 봄이다라고 해서 이런 경우에는 봄인데도 눈보라가 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수가 중중해질 때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약한 무토의 기운을 빼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다시 수를 생하거나 목을 억제하려고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경금은 굳이 그렇게 좋은 길신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까지만 보더라도 인중병화 하나밖에 없는 상태에서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일간 기운이 너무 과설 약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가 좀 있거나 이 비견겁제가 있으면 좋긴 한데 월간에 보게 되면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 무토도 똑같죠. 뭐 일간 무토나 월간 무토나 똑같이 지지로 뿌리 없는 건 똑같죠. 뭐 인중의 병으로서 생쥐해 준다라고는 하지만 이것이 투출된 것과 투출되지 않은 것은 공력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도 2점이나 있겠고 금도 수를 생각하게 되면 인월에 이거는 한습이 가중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생시는 어떤 생시가 오는 것이 좋을까요? 자,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임자시를 보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수 하나 정도 그래 요 정도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연지에 있는 자수 그래 요 정도면은 뭐 괜찮은 정도의 수라고 볼 수가 있겠고 운세는 목화운으로 가면 참으로 좋겠다라고 봤는데 연시지에 보니까 자수가 또 하나 있고요. 임수가 다시 투출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사주는 무조건 임중에 있는 병화를 용신으로 써가지고 무토를 갖다가 생조해 줘야 되는 것이고요. 이 임수 자체를 이 무토가 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일간이 임수를 제하지 않아요. 다 다른 비견겁제인 이 무토로서 얘를 제해 주는 것인데 인중 병화가 있어야지만 따뜻하게 해주고 무토를 생조해 줘서 이 무토가 수를 능히 제할 수 있는 그런 국세가 되는 것이고 다음 문제는 뭐예요? 경금이 있어서 토의 기운을 설하는 것이 이것이 지금 이렇게 임자시가 됐을 때는 확연히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식신이긴 하지만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글자다라고 하는 것이 확연히 드러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같은 사주 개시 마찬가지가 됩니다. 똑같이 해수를 보게 되고 임수는 아니라 하더라도 개수가 투출되어 있으면 이 또한 봄에 아직 한기가 남아있는 중에 눈보라가 치는 거하고 똑같겠고요. 그 다음에 개수라고 하는 것은 또 일간 무토하고 또 탐합하려고 하는 그런 또 안 좋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경금 역시나 안 좋은 그런 역할을 하죠. 일간의 기운을 설하는 거고 똑같이 임자시와 같이 무토로서 수를 제해야 되고요. 인중병화로서 토를 도와주고 그 다음에 차가워진 날씨를 갖다 따뜻하게 해줌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갑인시가 된다라고 하면 자, 인월의 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목을 생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인월은 뭐예요? 목왕절이라고 했고요. 무토 입장에서 이 인목은 갖다가 뭐예요? 칠살이라고 해서 살중신경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살중신경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많은 과세를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인성으로서 살인상생함이 필요한데 살인상생함이 필요한데 생시에서 갑인시를 보게 되면 이
인목도 인월의 인시를 보게 되면 칠살이 가중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중에, 그 다음에 월지에 있는 인, 그 다음에 시지에 있는 인의 뿌리를 둔 튼튼한 간목이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살중신경암이 아주 강렬한 그런 사주가 되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 경금으로서 목을 제할 것이냐, 아니면 인중병화로서 살인상생할 것이냐. 경금으로서 목을 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식신제사를 말하는 것이고요. 식신제사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중의 병화 암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인중에 있는 병화로서 살인상생할 것이냐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뿌리 없는 경금 가지고 왕목을 제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나 이 무토 자체도 약하기 때문에 왕한 칠살을 갖다가 약한 무토, 약한 경금으로서 제사를 하려면은 이건 제살이 되지 않죠. 적군은 수십만 대군을 갖고 왔는데 우리는 뭐예요? 100명도 안 되는 쫄보들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싸움 해봤자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박살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순신 장군처럼 뭐 12척의 배구로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거는 뭐라고 하냐면 일장단관의 군사 자복이라고 해요. 이 일장단관 군사자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라의 명장관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순신 같은 명장군이 딱 호령을 한번 하게 되면 군사자복이라고 하는 것은 간사한 적군의 무리대가 스스로 항복해서 들어온다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12척의 배 가지고도 상대의 수백 척 되는 그러한 왜군들을 다 무찔렀잖아요. 이거는 제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12척의 배라 하더라도 장수 하나가 그렇게 뛰어나게 되면 뭐예요? 완전한 특수부대를 만들어 가지고 그 많은 적군들을 무찌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식신제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만, 이 상황에서는 이순신 장군의 12척의 배가 아니라 쫄장부들 한 100명 모여 있는데 적군은 수만 명 군사 이른 겁니다. 이거는 제사를 하지 말고요. 얼른 가가지고 화친을 도모해야 되는 거예요. 화친. 그래서 너네 우리랑 그냥 사이좋게 지내자. 해서 뻥카도 좀 쳐가면서 우리 집에 가면 맛있는 것도 많이 있고 굉장히 좋은 것도 많이 있는데 너네 우리랑 싸우면 안 된다 해서 이렇게 좀 외교수를 많이 발휘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그 외교를 이전보다는 좀 많이 상당히 잘 하는 걸로 제가 보고 있는데, 그와 같은 겁니다. 힘이 있으면 군사로 무찌르는 거고요. 힘이 없으면 외교수를 발휘해 가지고 적군을 갖다가 우리하고 친하게 만드는 거죠. 군사로 무찌르는 건 뭐예요? 제사라는 것이고요. 외교수로서 화를 도모하는 것은 이거는 살인상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을묘 같은 경우는 인중 경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암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인중에 있는 화를 쓰는 것이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을묘시 마찬가지죠. 이것도 갑인과 을묘의 차이는 있지만 똑같이 칠살격에 해당이 되는데, 을묘가 있다고 해서 이것이 정관격으로 바뀌는 건 아니고요. 똑같이 칠살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갑인시에는 인중병화 하나가 더 있기 때문에 좀 더 좋다라고 볼 수 는 있겠지만, 그래도 인중병화를 용신으로 써가지고 이거는 화를 살려서 토를 제하는 그런 국세로 가는 것이 좋다. 그러면 운세는 어떻게 됩니까? 목화운으로, 이제 화운이 더 좋겠죠. 화운이. 근데 이제 수운으로 가는 것은 그렇게 좀 적당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병진시는 병화가 투출해서 괜찮아요. 이렇게 되면은 조금 안 좋은 점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이게 뭐냐면 자진이 수국을 이루는 것은 나쁜 거예요. 그죠? 인월에 수가 많아지게 되면 한습이 가중된다 하더라도 인중에 있는 병화가 투출하게 되면 그래도 임계수가 천간으로 드러나진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병화로서 조우할 수가 있겠고, 무토로서 지지의 수가 많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적절하게 조절할 수는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면 병진시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정사시도 나쁘지 않는데, 저는 무오시도 괜찮다라고 볼까 했는데, 이거 무오시는 뭐가 안 좋냐면 이거는 좌우충이 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오시 같은 경우 좌우충이 되기 때문에 약간 좀 꺼리는 생시가 된다라고 하면, 경신시, 신유시는 뭐예요? 이거는 더 안 좋은 약한 일간의 기운을 더 설기시켜 버리는 그러한 사주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설교집하는 사주가 돼서 이거는 좀 온당치 않다. 경신 신유가 됐으면 무조건 목화운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요. 다시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제살이 더 왕해지게 되고, 금이 다시 왕해지게 되면 일간 자체가 더 약해지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름 괜찮은 시간 한두 개 정도 보이기는 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생시대 다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예시 사주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볼 명식은 계산년, 갑인월, 무신 1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이 사주는 아까 우리가 같이 공부했던 이 명식을 갖다 옮겨놓은 것이니까 만약에 이 강의만 들으시는 분들은 이 강의를 같이 보신다라고 하면 좀 더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같은 사주는 아니지만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죠. 일간이 무토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태어난 월령이 인월이라고 하는 점은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사주 국세를 격국으로 나눠서 공부하는 방식이 바로 이런 거예요. 사주 글자가 51만 8,400가지 정도가 되는데 이거를 일일이 우리가 다 비교 분석할 수 없기 때문에 일간과 월령을 구분해서 격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뭐 십정격, 예를 들면 외격, 내격, 그 다음에 뭐 종격, 전왕격, 뭐 합합격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거죠. 그 기본 큰 틀에서 사주를 갖다가 알아야지만 세세적인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격국으로 나눠주는 것이고요. 사주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통계학이 아니라 오히려 분석학이라고 하는 것도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명식도 무토가 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 그 다음에 비교 분석할 명식, 무토가 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일단 무토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게 되면 양토에 해당이 되는 것, 양토인 무토라고 하는 것은 고항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항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태산과 같이 높은 산과 같은 것이고요. 여러분들 등산하시죠? 그냥 산 하게 되면 동네 뒷산 생각하지 마시고 저기 우리 그 태백 산맥 거기 종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며칠씩 걸려서 굉장히 산이라고 하는 것이 낮아 보여도 그 올라가려면 매우 힘들고 어렵다. 그런 산이 막 에베레스트 산과 같은 그러한 높은 산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이 무토라고 하는 산은 엄청난 산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대평원 같은 것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매우 넓은 들판, 우리나라 김제평야 좀 사방으로 지평선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넓은 땅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땅이라고 하는 것, 높은 산이라고 하는 것, 매우 넓은 광야라고 하는 것은 그냥 땅만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민둥산 내지는 허허벌판 불모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무토라고 하는 것은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소토해 준다라고 용어는 표현하지만 소토한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넓은 땅, 높은 산에는 나무가 있어서 나무 뿌리가 땅속 깊숙이 들어가야지만 땅으로서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나무 뿌리가 땅속으로 들어가야지만 나무 뿌리를 타고 물이라든가 공기라든가 여러 가지 영양분들이 땅속으로 들어가서 땅이 척박해지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영양가 있는 아주 옥토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성격 후중하기 때문에 항상 간목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 줘야 되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물과 햇볕이 있어 주어야지만 무토라고 하는 것이 햇볕도 적당히 잘 있어야지만 땅이 썩지 않고 나무가 광합성 작용을 하면서 잘 자랄 수 있는 것이고요. 물도 있어야지만 땅이 마르고 건재하지 않아야지 거기에 나무라든가 여러 가지 식물, 동식물들이 그 안에서 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간목, 물, 햇볕, 물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수라고 보는 거고 햇볕은 화라고 보는 것인데 이때 필요한 것은 수라고 하는 것은 주로 개수로 보게 되겠고 그 다음에 햇볕이라고 하는 것은 병화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개수가 없을 때는 임수도 쓸 수가 있겠고 병화 없으면 정화로 쓸 수도 있겠지만 자, 간목, 개수, 병화로서 그 조합을 맞추는 것이 월등히 공력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무토가 인월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무토가 어느 환경, 배경에 태어난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사주를 볼 때는 일간과 항상 월령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초봄에 해당이 되죠. 초봄. 그래서 지금 같은 봄인데 제가 강조를 드렸죠. 이거는 겨울을 품고 있는 봄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전에 해품달, 해를 품은 달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참 재미있었는데 이 초봄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을 품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봄인데도 추워요. 그래서 이거를 봄으로 보기는 좀 춥고 그렇다고 겨울로 보기에는 또 따뜻해요. 그래서 봄도 아니고 겨울도 아닌데 일단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입춘이 넘어갔기 때문에 봄으로 보지만 아직 겨울에 한기가 남아 있어서 겨울을 품은 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기가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병화로서 조후함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아직은 차갑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이 바로 인월이잖아요. 지금 반팔 입고 물론 이제 운동 열심히 하면 모르겠지만 반팔 입고 밖에 우두커니 서 있으면 아직은 살을
뭐 애이는 듯한 추위는 아니라도 소름이 쫙 끼칠 정도의 한기는 느껴진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너무 두껍지 않은 패딩 같은 거, 얇은 패딩만 있어도 어떻게 됩니까? 따뜻한 온기를 유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매우 강렬한 병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조금 온화한 기후를 맞출 수 있는 그러한 병화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물도 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무토가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병화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어떻게 했대요? 개수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게 좀 조후를 이루어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무토가 인월에 태어났을 때 사주의 격은 뭐예요? 편관격 내지는 편관격 내지는 칠살격으로 보는데 같은 말이에요. 칠살격이나 뭐 칠살을 편관으로 표현도 하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칠살격 편관격이 되는데 인월 자체는 일간 무토는 이때가 인월이 되게 되면 장생이라 하더라도 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목은 인월에 인월에 이르게 되면 임관지에 해당이 된다라고 해서 목은 왕암돼서 일간은 약하고 칠살은 왕하다가 해서 이거를 신약 살왕한 사주 내지는 살중신경한 그런 사주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반드시 화가 있어 주어서 통관상생 즉 살인 상생해주게 되면 좋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면서, 화라고 하는 이 병화가 필요한 인월에 무토가 태어났을 때 병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살인 상생하는 그런 용도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겨울을 부은 봄이기 때문에 한기를 따뜻하게 하는 그런 조우의 용도도 같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같이 비교 분석할 명시, 무토일간이 인월에 태어났는데 간목에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원안적인 칠살 편관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칠살격인 편관격이 되는데 연지에 사화가 있기 때문에 투출되진 않았다 하더라도 사중에 있는 사중 병화를 쓸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인중에 있는 인중 병화도 쓸 수가 있습니다. 단 이 사주가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뭐냐면 이 신금을 받다라고 하는 거에서 인신상충이 되죠. 인신상충이 되는데 한 가지 더 볼 게 있는 것이 뭐냐면, 사주는 크게 보라 그랬어요. 한자 한자를 보지 말고 전체를 본다라고 하면 인신상충도 보이지만 인사신 삼형도 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신 삼형이라고 하는 것, 사람들이 되게 무섭고 좀 살벌한 그런 형살로서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거를 지지 삼합으로 놓게 되면 신자진 내 신자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오술에 인자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는 사유축에 어떤 글자가 들어가 있는 거죠. 신자지는 수국을 형성하는 것이고요. 인오수는 화국을 형성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유축은 금국을 형성하는 것인데, 수라고 하는 것은 화하고 수와 상전이 되는 것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 인호술 화라고 하는 것은 금과 화극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라고 이렇게 되게 되면 서로 간에 또 금이라고 하는 것, 다시 수를 생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지만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서로 형하고 충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인사신 사명 같은 경우를 굉장히 좋지 않게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인사신 삼형이라고 하는 것이 또 중요한 거는 어느 월에 인사신 삼형이 구전되느냐가 또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인월에 인사신 삼형이 될 수도 있겠지만 4월에 인사신 삼형이 될 수도 있겠고 신월에 인사신 삼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월에 인사신 삼형은 금왕절에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월에 인사신 사명은 목왕절에 되는 것이고요. 4월에 인사신 사명은 화왕절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때 인사신 사명도 똑같은 인사신 사명이 있다 하더라도 어느 일간이 왕하느냐에 따라서 달리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으로 인사신 사명을 똑같이 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건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자, 인월에 목왕절에 또 간목같이 투출되어 있죠. 그래서 사주 격국 자체는 무토가 인월에 되어서 칠살격을 완전히 구전을 했는데 인신상충이 딱 돼버렸어요. 만약에 이 위치가 바뀌었다라고 하면 인신상충이 되지 않겠죠. 사신합이 된다거나 이렇게 되게 되면 큰 데미지가 없는데, 격을 무토가 인월의 간목을 가지고 격을 잡게 되는데, 이렇게 인신상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인목이 깨지게 되죠. 인목이. 근데 한 가지 더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목왕절인 인월의 인사신 사명을 구전하고 인신상충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인목만 깨지는 것이 아니라 신금도 같이 깨지게 돼요. 왜냐하면 자,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 뭐냐면 목왕절이죠. 목왕절.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인월에 뭐가 되냐면 절지에 해당이 돼요. 그럼 물론
금이라고 하는 것이 금극목하게 되지만 목이 너무 왕하고 금이 약하게 되면 오히려 금이 목을 극하는 것이 아니라 금이 문드러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목왕금결이라고 합니다. 목이 너무 왕하면 금극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금의 도끼 이빨이 빠지던가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주는 인사신 사명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치가 인신 상충이 되기 때문에 인사신 사명보다는 인신충이 돼서 격이 깨지고요. 그 다음 신금이 깨지는 것이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 있다. 자, 인월은 뭐라 그랬습니까? 화도 필요하지만 수도 필요한데 이 수라고 하는 것이 뿌리를 둘 수 있는 곳 어디예요? 신의 뿌리를 두게 된다라고 하면 신중에 있는 임수도 깨지게 되는 거고요. 인중에 있는 목, 인중에 있는 화도 다 깨지게 돼 있기 때문에 인사신 사명보다는 인신 상충의 어떤 위태로움이 더 큰 것이 되는 것이고, 일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나의 가정과 같은 것이고 배우자의 궁에 해당이 되죠. 배우자. 그 다음에 월이라고 하는 것은 내 부모님 세대의 환경과 같은 거죠.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 환경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인신상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배우자 궁과 내가 살아가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좀 위태위태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생시가 오는 것이 좋으냐라고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신상충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임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일단 충을 구제는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인신상충하게 되면 신금하고 자수하고 신자 합했죠. 이건 반합이지만 신자 반합 으로서 이거는 인신상충을 구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수가 좀 왕해지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인중병화, 간목, 그 다음에 격이 깨지지 않겠고요. 사중에 있는 병화도 능히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장애는 되지 않아. 이렇게 되면 운 자체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더 좋겠죠. 근데 만약에 이것이 예를 들어서 정사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정사시가 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사신이 합을 하죠. 이거는 지지로 사신 합수가 돼요. 물론 이제 수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놓고 봐서는 나쁘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신상충되는 것을 사신합으로서 이거를 충중봉합이라고 해요. 충중봉합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충을 구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고요.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수도 살아나게 되고 목도 전혀 상해를 입지 않으면서 화를 쓸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사주 국세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주가 무오시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무오시가 된다라고 하면, 물론 이렇게 되면 인신상충이 되죠. 선생님, 사화하고 신하고 사신합해서 인신상충이 중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사신합보다 먼저 가까이 있는 인신상충이 먼저 일어나게 되면 이목도 깨지게 되고 신금도 깨지게 되죠. 좀 무토일간이라고 하는 건, 토라고 하는 것은 안정적인 것을 좋아하는데, 인신상충이 됐다는 것은 토 밑에서 지진이 일어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단 그래도 다행인 것은 뭐예요? 사화라고 하는 인성, 오화라고 하는 인성, 그 다음에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극약 약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주들이 나름대로 뚝심 같은 경우는 있고요. 그 다음에 무토도 있기 때문에 약해 보일 듯 하지만 약하지 않은 그러한 국세가 되는데, 운세 자체가 목화운으로 가죠. 목화운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정사 대운 같은 경우에는 사신이 합을 하죠. 사신 합하기 때문에 이런 대운이 괜찮은 대운이에요. 왜냐하면 인신상충을 이때는 사신 합으로 갖다 풀어주면서 수가 살아나고 화도 살아나기 때문에 매우 안정적인 국세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고요. 병진 대운 같은 경우에도 요거는 자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 진토하고 신금이 있게 되면 신진 반합을 하기 때문에 이때도 인신이 상충하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을묘 대운은 좀 어렸을 때 좀 안 좋다 하더라도 병진정사 대운은 괜찮았던 대운으로 볼 수가 있는데, 무호 대운 갔을 때, 기미 대운 갔을 때가 좀 이후로 문제가 좀 될 수 있는 소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병진정사는 인신상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제해 줄 수 있었죠. 병진의 진토, 그 다음에 정사의 사화가 사신합, 진유, 신진 반합으로서 이렇게 구제를 해줬는데, 무호 대운 가게 되면 일간은 화를 얻어서 굉장히 왕해지는 반면에
뭐예요? 인신상충은 다시 일어나게 되니까 인목 관성은 다 깨지게 되죠. 일간은 왕해지는 쪽으로 가는데 관성은 약해진다. 즉 결혼을 하게 되면 인신상충이 됨으로 인해서 나의 가정과 나의 환경은 약해지게 되고, 그 다음에 관성이 깨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내 배우자와의 관계는 좀 멀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관성이 이 병진 정사대운에 관성이 살아있을 때는 나름대로 무토로서 칠사를 갖고 능히 저거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생각과 판단을 갖는다라고 하면, 무대운 넘어가면서부터는 일간이 너무 왕해지면서 관성 자체가 무기력해지기 때문에 일단 좀 독단적이고 이기적이고 사람이 자기만 생각할 수 있는 성향으로 사람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경신대운 마찬가지로 이거는 인신상충에 다시 이거 인신상충이 가중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사화를 사신합 또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화가 필요한 사주에 사화가 또 묶여버리기 때문에 경신대운도 그다지 좋다고 볼 수가 없겠고, 그 다음에 신유대운도 사유회금하죠. 그러다 보니까 화가 있어줘야 될 사주가 이 연지에 있는 사화도 이렇게 묶여버리게 된다라고 하면 인신상충에 화도 약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경신 신유대운도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무호대운 때 관성이 약해지는데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남편하고의 관계가 매우 서먹해지죠. 남편하고의 관계가 서먹해지면서 무호대운 때 엄청나게 쉬운 말로 좀 바람을 많이 피웠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 해당이 되는데, 일간 선생님 관성이 약해지는데 바람을 필 수 있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참 이거 여자의 명식이죠. 이게 남자 명식이다 아니다 이거 보는 거는,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대운이 순행하게 되면, 계사년에 대운이 순행하게 되면 여자인 거고요. 계사년에 대운이 역행하게 되면 이건 남자인 거죠. 대운의 향배를 가지고 남녀를 구분한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여자지만 관성이 무기력해지고 일간이 왕해지게 되면 중요한 건 뭐냐면 약한 관성을 오히려 더 찾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남자를 갖다가 결혼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랬던 사주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오늘 인사신 사명과 인신충 이렇게 되었을 때 이것이 위치에 따라서 달리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명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인사신 사명이 어떤 그런 것보다는 인신상충이 오히려 더 크게 느껴진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한번 예시로서 한번 들어봤고요. 또 무토가 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비교 분석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자, 오늘 명식과 비교 명식 다시 한번 살펴봐 보시기 바랍니다.